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삼성물산 장비 안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대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제가 여기 나올 자격이 안 되는데 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 여기 기간을 봐서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이나 또 현장 생활을 오랜 경험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렇게 되나 이렇게 좀 억울하신 분도 계실 거고,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, 또 제 부서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도 같이 지금 강의실에 있거든요. 그 친구도 알고 있지만 사실 공부량이 적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격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걸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, 이것도 사실 좀 지금 취지와는 별로 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, 백 교수님이 3시에 그 면접 강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, 제가 또 내일부터 말레이시아 출장이라서, 그래서 면접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별도로 따로 코칭을 해줄 테니까 남아라,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.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말 잘못 알아듣고 와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 어려운 합격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사실.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이분들한테 예의일 것 같아서, 또 여기 계신 수강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일단 제가 10월 25일 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. 원래 제가 건축공학과 나왔고 건축 현장에서, 아파트 현장에서 한 9년 근무하다가 최근에 한 1년 6개월 전부터 본사에 안전 관련된 부서에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공기술사를 따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, 사실 부서의 눈치도 봐야 되고, 부서가 안전부서다 보니까 제가 시공기술사 딴다고 하면 부서에서 부서장님 너 혹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, 그럼 국가가 안 좋으면 결국 연봉과 직결되고 제가 근무할 수 있는, 회사를 근무할 수 있는 날짜가 더 짧아지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사실 눈치 보면서 원래 등록해서 공부했고, 사실 부서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. 몰랐고, 그리고 제가 출장이 많아서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출장을 가지만 한 달이면 한 20일 정도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출장 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컨디션 관리도 어렵고,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현장에서 의뢰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고 꼭 술을 먹게 되고, 그래서 처음 마음먹었던 책을 가지고 갔던 몇 번 실패를 거듭한 이후에 마지막까지 한 번도 출장 때 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.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. 여관 가면 굉장히 컨텐츠가 많잖아요. 막 나오는 TV 프로그램 많습니다. 그래서 공부를 전혀 못했고,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메모를 했습니다. 제가 말이 또 두서없이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메모를 했고, 일단 백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11월 중순쯤에 그 전에 합격한 민경갑 기술사가 저희 회사에서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, 아마 홈페이지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에 도사가 많으니까 조교님들하고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아라. 더 좋은 거는 교수님 시간을 뺏어야 된다. 그래서 그쪽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거기 도사이니 그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면 다른 생각하지 마라. 그 시킨 대로만 해라. 물론 시킨 대로는 못했습니다만은 교수님한테 11월 중순쯤 찾아갔고, 예상 문제를 아마 제 출장 일정이 워낙 많은 걸 아시니까 한 30개? 논술 30개, 그리고 용어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? 그 정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다 못했고요. 용어도 사실 한 10개 정도 했던 것 같고, 용어 한 50개, 논술 한 10개 정도? 그 정도만 좀 이렇게 끄적여보는 정도인데, 근데 교수님이 일단 정해준 방향을 대로 하면 일단 정의는 봅니다. 다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의는 다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감만 잡고 가게 되고, 나머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웃는 거죠. 그래서 무조건 교수님을 만나라. 그래서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제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연차를 내고, 그 토요일, 일요일, 월화수목금토까지 했으니까 총 한 9일, 8일 정도 됐나요? 한 8일 정도를 벼락치기를 했고, 실제로 하루에 한 14시간씩 정도 했습니다. 마지막에. 그때는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저희 딸아이가 원하던 금연이 있어가지고
담배 피는 시간이 많이 뺏기거든요. 왔다 갔다 사실. 근데 담배 필지도 않고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, 그때 그 마지막에 지금도 다 현업에 계시지만 실제로 공부할 시간들이 없으시고 또 핑계거리가 스스로 생깁니다. 그래서 한 이틀 안 하기도 안 하게 되고, 그래서 저도 시험 보기 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, 아니,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많으면 2번 정도 한두 시간 정도씩 그 정도 집에서 이제 좀 했고, 그래서 다들 아마 비슷하실 것 같고, 뭐 아주 열정적이신 분 빼고는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일 텐데 꼭 벼락치기를 하십시오.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는 벼락치기고, 벼락치기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. 기억력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뭐 외우는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마지막에 봤던 게 꼭 기억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 시험 보실 때도 단필로 가지 마시고 30분 시간 주잖아요. 20분인가. 그때 앉아서 계속 뭐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거기서 한 문제 건진 것도 있고, 그래서 꼭 그렇게 벼락치기와 시간 관리 마지막 시험 보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,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 시험 매긴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10년을 공부하셨든 뭐 1개월을 공부했든 실제로 채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는 척하고 거짓말 많이 쓰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 소장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건축기사로 근무할 당시 현장 소장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던 정리정돈과 그 다음에 현장 단돌이에 대해서 단돌이 가로 열고 뭐 현장 유머, 은어, 일본어 뭐 이렇게 썼어요. 그것도 교수님이 이제 팁을 주셨던데 또 메모해놨다가 쓰긴 했는데 93년도에 중학교 2학년, 1학년이었어요. 거짓말 썼고, 그래서 현장 소장이 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. 그래서 내 후배들 앞으로 이끌 때 이렇게 하겠다. 이렇게 거짓말 좀 많이 썼어요. 좀 솔직히 그렇긴 한데,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도 아까 여쭤본 게, 혹시 면접 볼 때 그 시험지 가져와서 봅니까? 이렇게 그 사람이 네가 소장이네 그 물어볼까봐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많이 공부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그 작성한 내용이, 저는 현장에 9년 동안 시공을 했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 관련된 얘기로 대부분 썼습니다. 제가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이거 학원에서 지금 뭐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 하나도 못 외우고요.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제가 그런 역효과 날까봐 이게 안 나올라 했던 거고, 그런 거 하나도 쓸 줄은 몰랐고, 그냥 현장 용어들, 현장에 관련된 것들, 이런 것들 위주로 썼거든요. 제가 하나 예를, 시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, 제가 주택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포 콘크리트 타설 시 뭐 관리방안과 유기상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기포 콘크리트 타설하려면, 물론 이제 그쪽에 안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아시다시피 기포 치는 거는 일이 아니거든요. 그냥 정해진 세대만 그날 하루에 뭐 8세대 치겠다. 그럼 8세대만 치면 됩니다. 근데 그 전 작업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뭐 사일로를 놓으면 잭서부터 받치는데 아래 위로 지하 2층에 뭐 10cm 이내에 붙여야 되고, 뭐 방지 패드 넣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트레일러 후진 구간은 20m 정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잭서부터를 보강해야 되고, RC는 어떻게, PC는 어떻게 보강해야 되고, 그렇게 해서 보강 장소 나오면 옆에 물자바라 3개 이상 놓고 가설수도 준비해놨다가 혹시나 가설수도 안 나오면 상수도 땡길 수도 상수도도 준비해놓고 25파 이상 준비해놓고, 그 다음에 뭐 분전함 설치하는데 430V 3상 4선식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잘 모르니 전기반장한테 통해서 확인받는다. 혹시나 모르니까 안전 팀장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안전에 감시단 부려서 점검받는다. 뭐 그런 내용 쓰고, 그 다음에 뭐 골조 타설할 때 구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캠버를 너무 많이 주려고 흉틀에서 하니 그렇게 되면 결국 차음제를 까면 구배가 안 나오는 문제 때문에 방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차음제도 문제지만 균열도 문제가 될 수 있다. 잘못하면 뭐 난방 코일이 고정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배를 잘 맞춰야 된다. 뭐 주방 가구 밑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장 관련된 그 단소리 했던 거 그런 거 엄청 썼어요. 그래서 일단 자기 경험을 위주로 막 쓰시는 것도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볼 때 아주 답답한 우리 조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저같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현장에 있었던 거 막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공사과장한테 엄청 기사도 욕먹었던 거 그런 거만 위주로 다 쓰시면 되고, 단지 이제 한 가지 꼭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물어보는 게 2가지면 2가지를 꼭 대제목으로 해서 그 내용을 다 쓰셔야 돼요. 그래서 뭐 기포 콘크리트 타설 시 관리 방안과
시공시 유의사항, 관리방안 하나 넣어주고 시공시 유의사항 하나 넣어주고 그 밑에 내용은 뭐 자기가 쓰실 수 있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했습니다. 저는. 그리고 현업에 계시면서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 관련된 자료도 일을 하면서 어차피 하게 되면 그 눈치 안 보이시잖아요. 저같이 이제 안전 업무하는 사람은 이번에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용어 문제 와이로프 폐기 기준이 나왔어요. 그래서 원래 와이로프 폐기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소선, 중심지름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외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쪽 하는 분야에 있는 내용도 제가 아마 한 반 페이지 이상 썼을 겁니다. 그래서 뭐 6D에 4개, 40D에 어떤 막 비파일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고 뭐 기계는 어떤 걸 사용하고 뭐 곤돌라 같이 혹은 뭐 케이블카 같은 데는 와이로프는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내용들. 그러니까 제가 제 부서에 있던 일을 원래 하던 게 갑자기 우연찮게 나와서 그런 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점수를 잘 받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용어 문제나 논술이나 무조건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문제를 첫 번째 쓰시고 중간에 있는 걸 잘 모르겠으면 거짓말 쓰실 거는 중간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와이로프를 용어에 제일 먼저 썼고 기포 콘크리트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. 아마 기술사 이번에 시험 보신 분 중에 기포 콘크리트 안 쓰신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뭐 스트러트 이런 거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. 그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냄새 나죠. 기술자 같고. 근데 저는 그걸 쓸 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포 관련된 거 썼는데 그것도 아마 다른 사람들 다 피해가는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또 별도로 그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점수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혹여나 시험 보실 때 그런 문제가 자기 자신 있는 문제가 있으면 뭐 그런 쪽으로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릴 거는 또 글씨 쓰시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저는 엄청나게 썼습니다. 도저히 이걸 감독관이 알아볼까 그렇게 쓴 데다가 더군다나 대제목을 써야 될 자리에 잘못된 중제목을 쓰는 바람에 다시 그걸 삭삭 긋고 대제목 쓰면서 이 밑에다 혹시 죄송합니다라고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고민 엄청 하면서 썼거든요. 너무 급하게 막 쓰니까 분량으로만 승부한 것 같아요. 14 페이지 16 썼거든요. 그러니까 막 그냥 갈게 썼습니다. 실제로 그게 용지가 이거 바뀌어가지고 글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제가 좀 글씨체가 원래 좀 뚱뚱한 편이라 좀 채워넣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잘 활용하셔서 이제 일단 무조건 많이 쓰시고 그리고 뭐 틀려도 삭삭 긋고 뭐 암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시험 보실 때 끝까지 내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분명히 그래도 뭐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어려울 거야 이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교시 끝나고 다들 한숨 엄청 쉬셨거든요. 저는 사실 뭐 별로 한 게 없어요. 억울한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은 끝까지 시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기술사 시험은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데 운 90%인 것 같습니다. 운 90%고 자기가 가진 실력은 한 10%. 운이 좋으면 분명히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회차 거 쭉 전년도 봐도 저는 다 떨어지는 시험. 이번 회차에 아파트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운이 좋게 붙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 하셨던 분들도 다음 문제에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떨어질 거니까 결국은 분명히 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저기 백 교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합격하셨습니다.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그리고 또 오래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기운 빠지는 얘기고 또 혹여나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행을 바랄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뭐 좋은 것만 좀 들어주시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한 손에 한 건 해라고 있더라고요. 네. 기술사 합격한 사람들 모여 거기에서 꼭 얼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